우리나라 지명 유래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온 그 동네 이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대구는 공자의 이름 때문에 글자가 바뀌었고 마산은 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조차 두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1910년 일본은 우리 땅 이름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샘마을은 천리가 되었고 꽃마을은 하나마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땅 이름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고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역명의 유래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 아는 사람 계실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1894년 가을 한양 명례방 60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김진사는 관아 앞방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명례방을 폐지하고 명치정으로 개칭한다. 명례방, 밝은 예절이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을 동서남북 중 5부로 나눴을 때 남부에 속한 명례방이었죠. 500년을 이어온 이름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치정이라니, 일본 천황의 연호를 우리 땅에 붙이다니.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910년 나라가 사라진 그날, 한양이라는 이름도 사라졌습니다. 경성이 되었습니다. 일본식 발음으로는 K조. 그렇다면 서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두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 그 이름이 변해서 서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라벌, 서벌, 서울. 두 번째 전설은 더 극적입니다. 1394년 겨울, 이성계는 무학대사에게 명했습니다. 새 도읍을 찾으시오. 무학대사는 한양에 올랐습니다. 북쪽에 북악산, 남쪽에 남산,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 눈 덮인 한양을 본 무학대사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서루리로 쏘이다. 눈처럼 하얀 울타리로 둘러싸인 땅. 서루리 서울이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동네 이름들에는 더 생생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종로. 지금도 서울의 중심입니다. 종은 종종, 로는 길로. 종이 있는 길이라는 뜻이죠. 조선시대 보신각에서는 매일 새벽과 저녁에 종을 쳤습니다. 새벽 종이 울리면 성문이 열리고 저녁 종이 울리면 성문이 닫혔습니다. 종소리는 백성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 종이 있는 큰 길이 종로였습니다. 을지로는 어떨까요? 원래는 황금정이었습니다. 일본말로 혼마치, 금은방들이 모여 있어서 붙은 일본식 이름이었죠. 1946년 광복 후 급히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친 고구려의 영웅. 그의 이름을 따서 을지로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금을 우리 영웅의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충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마치 이정목이었던 곳을 이순신 장군의 시호 충무공을 따서 충무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름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여의도, 한강의 모래섬이었습니다. 홍수 때마다 물에 잠기는 쓸모없는 땅이었죠. 조정에서는 말했습니다. 저 땅은 쓸모가 없으니 너희나 쓰라. 너의 섬, 여의도가 되었습니다. 여는 너여 의는 이미 의 도는 섬도 백성들에게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사당이 있는 중심지가 되었지만 그 이름에는 쓸모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압구정은 권력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한 명의 세조의 왕이 찬탈을 도운 공신이었죠. 그는 한강변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오리와 갈매기가 노는 나루로다. 압구정. 압은 오리 압, 구는 갈매기 구, 정은 정자정. 권력자의 호사였습니다. 그 정자 이름이 500년을 지나 부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잠실은 임금의 비단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이곳에는 뽕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누에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비단은 백성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실, 누에 잠의 집실, 임금에게 바칠 비단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세금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땀이었습니다. 노량진은 백성들의 땅이었습니다. 노량은 노들, 넓은 벌판이라는 순우리말이었죠. 한강변의 넓은 나루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고기를 팔고 곡식을 팔고 장이 섰습니다. 노들나루, 그것이 노량진이 되었습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왕십리는 임금의 거리였습니다. 궁궐에서 십리 떨어진 곳, 임금이 행차할 때 이곳까지 왔다고 해서 왕십리가 되었습니다. 십리마다 이정표가 있었고 왕십리는 첫 번째 이정표였습니다. 뚝섬은 뚝처럼 튀어나온 땅이었습니다. 한강변에 불쑥 솟은 모래섬. 조선시대 왕들은 이곳에서 사냥을 즐겼습니다. 백성들은 땅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방배동에는 배나무가 가득했습니다. 큰 배나무 마을. 방은 클방, 배는 배나무 배. 봄이면 하얀 꽃이 온 마을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목동은 말을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말을 기르는 목장이 있었죠. 목동은 말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목장이 있던 마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 목장터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목동신 시가지. 500년 전 말들이 뛰놀던 땅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강남은 글자 그대로 강남 쪽이었습니다.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논밭이었습니다. 한강 남쪽의 허허벌판. 그곳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이름들이 생겼습니다. 삼성동, 역삼동, 대치동, 논현동, 삼성동. 세 개의 성씨가 모여 살았다는 설과 세 개의 무덤이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역삼동은 삼성동의 반대편, 대치동은 큰 장터가 있던 곳, 논현동은 논이 있던 언덕, 모두 평범한 농촌 마을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부의 중심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의 이름들, 그 하나하나에는 권력자의 욕심도 있었고 백성들의 삶도 있었고 역사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도의 이름, 팔도의 이름,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413년 겨울, 전라도 나주. 나주 목사 박씨는 한양에서 온 전령을 맞았습니다. 전령이 전한 왕명을 듣는 순간 박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주목과 나주목을 합쳐 전라도라 칭한다. 박 씨는 분노했습니다. 나주는 영산강 유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수백 년을 다스려온 큰 고을이었죠. 그런데 전주와 합친다? 더구나 이름도 전주가 먼저.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명이었으니까요. 같은 날 경상도 상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주부와 상주목을 합쳐 경상도라 칭한다. 상주 목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였습니다. 이미 영광이 지난 도시였죠. 하지만 이름은 경주가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태종의 전략이었습니다. 태종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피를 흘렸습니다. 형제를 죽였고 처가를 멸했습니다. 왕권을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의 고민은 같았습니다. 지방 호족들의 힘을 꺾어야 한다. 고려 말부터 이어진 지방 호족들. 그들은 자기 땅을 왕국처럼 다스렸습니다. 중앙의 명령을 거역하기도 했죠. 태종은 결심했습니다. 전국을 8개 도로 나누기로, 그리고 각 도의 이름을 정할 때 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두 도시의 첫 글자를 따서 합치는 것.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였습니다. 전주는 후백제 견훤이 도읍을 정했던 곳이었습니다. 완산주라고도 불렀죠. 후삼국 시대부터 호남의 패자였습니다. 나주는 영산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교역이 활발했습니다. 두 도시는 서로를 라이벌로 여겼습니다. 태종은 두 도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전라도. 어느 한 도시도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경상도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경주와 상주를 합쳤습니다. 경주. 신라 천년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고려가 들어서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옛 영광만 남은 도시였죠. 상주는 조선시대 경상도의 실질적 중심이었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였고 관찰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경주가 먼저였습니다. 상주 사람들은 불만이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였습니다. 충주는 중원의 요새였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땅이었죠.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 이곳을 차지한 후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청주는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 인쇄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두 도시를 합쳐 충청도가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였습니다. 강릉은 동해안의 큰 고을이었습니다. 강은 클강, 릉은 언덕릉. 큰 언덕이라는 뜻이었죠. 바다와 산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원주는 내륙의 중심이었습니다. 원은 동산원, 주는 고을주. 두 도시가 합쳐져 강원도가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경기는 도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경은 서울경, 기는 기틀기. 수도 주변 500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쓰던 이름이었죠. 왕도를 지키는 땅. 그것이 경기였습니다. 북쪽의 땅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였습니다. 평양. 고구려의 수도였고 고려 시대에는 서경이었습니다. 평은 평평할 평, 양은 변양. 산이 없어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안주는 평안도 내륙의 중심이었습니다.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였습니다. 두 도시 모두 서해를 끼고 있었죠. 함경도는 원래 함길도였습니다. 함흥과 길주를 합쳤거든요. 함흥, 이성계의 고향이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었죠. 함은 함께함, 흥은 일어날 흥, 길주는 두만강 유역의 큰 고을이었습니다. 나중에 경성이 커지면서 함길도가 함경도로 바뀌었습니다. 태종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지방 호족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어느 한 도시도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없었으니까요. 전주 사람들은 나주를 견제했고 나주 사람들은 전주를 견제했습니다. 경주와 상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정부는 그 틈에서 힘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도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마을 이름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땅, 자기가 일하는 땅의 이름. 그 이름들은 권력자가 아니라 자연이 그리고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1750년대 어느 봄날 경상도 한 마을 노인들이 모여 다투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이 마을 이름을 한자로 기록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은 검골이요. 땅이 검어서 검골이라고 부른 지 300년이요. 현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검을 흙, 골짜기 곡. 흙곡. 마을 이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흙은 불길하지 않소? 검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니지 않소? 현감이 붓을 멈췄습니다. 그 말도 맞았습니다. 고민하던 현감이 다시 적었습니다. 비단금 골짜기 곡. 금곡. 금곡이라 하겠소. 비단 같은 골짜기라는 뜻이요. 노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검은 땅이 비단 골짜기가 되다니.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부산. 지금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산은 솥 모양의 산이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부는 솥부, 산은 산산. 금정산이 솥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산이 되었습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금정산 꼭대기에 황금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었죠. 그 우물이 솥처럼 생겼다고 해서 금정. 금은 쇠금, 정은 우물정. 대구는 큰 언덕이었습니다. 대는 큰데, 구는 언덕 구. 하지만 이 구자가 문제였습니다. 공자의 이름이 구였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성인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자를 다른 구자로 바꿨습니다. 발음은 같지만 글자가 다른 구자였습니다. 인천은 어질인의 내천입니다. 착한 개울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원래 이름은 미추홀이었습니다. 삼국시대 백제 때 이름이었죠. 인천이라는 이름은 고려 시대에 생겼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고려를 침략하던 왜구를 물리친 후 인자한 내라는 의미로 인천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는 빛나는 고을입니다. 광은 빛날 광, 주는 고을주. 전라도의 광주와 경기도의 광주 두 곳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유래는 다릅니다. 전라도 광주는 광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은이 나는 광산이 있어서 광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대전은 큰 밭입니다. 대는 큰데 전은 밭전. 넓은 들판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한밭이라고 불렀습니다. 크고 넓은 밭.
한밭이 한자로 바뀌어 대전이 되었습니다. 울산은 울타리 같은 산에 둘러싸여서 울산이라는 설과 큰 산이라는 뜻의 울산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수원은 물의 근원입니다. 수는 물수, 원은 근원원. 좋은 샘물이 많았습니다. 정조 임금이 화성을 쌓을 때도 물이 풍부해서 이곳을 택했다고 합니다. 전주는 온전할 전에 고을주입니다. 온전한 고을. 견훤이 후백제를 세울 때 이곳을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강릉은 큰 언덕입니다. 강은 클강, 릉은 언덕릉. 바다와 산 사이에 큰 언덕이었습니다. 춘천은 봄내입니다. 춘은 봄춘, 천은 내천. 소양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라서 봄 같은 내라고 불렀습니다. 산의 이름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한라산, 은하수를 잡아당길 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한은 은하수한, 라는 끌라. 제주도 사람들은 이 산을 영주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신선이 사는 산이라는 뜻이었죠. 지리산,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산입니다. 지는 지혜지, 리는 다스릴 리. 전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 산에 오르면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지리산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악산은 눈이 많이 쌓이는 산입니다. 설은 눈설, 악은 산악. 1년 중 8달은 눈이 덮여 있다고 해서 설악산이라 불렀습니다. 금강산은 금처럼 빛나는 산입니다. 금은 쇠금, 강은 언덕강. 불교에서는 금강산이라 했고 계절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강의 이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강, 큰 강입니다. 한은 크란, 강은 강강. 하지만 원래 이름은 아리수였습니다. 크다는 뜻의 우리말이었죠. 백제 때는 웅리아라고 불렀고 고구려 때는 아리수라고 불렀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이를 한자로 바꿔 한강이 되었습니다. 금강, 쇠처럼 단단한 강입니다. 금은 쇠금, 강은 강강. 원래는 웅진이었습니다. 곰나루라는 뜻이었죠. 백제의 수도가 웅진, 지금의 공주였습니다. 낙동강, 동쪽으로 흐르다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낙은 떨어질 낙, 동은 동쪽 동. 북쪽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꺾여서 바다로 떨어집니다. 1800년대 후반 한 마을에서 노인이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이름이 왜 샘말인지 아느냐?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샘이 많아서란다. 좋은 물이 나와서 샘말이라고 부른 거야. 그런데 어른들은 천리라고 하던데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한자로 바꾼 거야. 샘천의 마을리. 뜻은 같지만 우리말이 아니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말을 한자로 바꿔야 하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말 지명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자로 적힌 이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10년 가을, 전라북도 어느 마을. 80 노인이 관아 앞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이 마을은 폐지된다. 80평생 살아온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마을과 합쳐진다고 했습니다. 새 이름은 일본식이었습니다. 노인은 통곡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이름까지 빼앗기다니.
1914년 조선 총독부는 전국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작은 마을들을 강제로 합쳤습니다. 효율적 관리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 이름을 지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남대문 근처 쌀 창고가 있던 동네. 조선 사람들은 남미창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쪽 쌀 창고 마을. 일본인들은 이를 일본식으로 바꿨습니다. 미나미 코메쿠라 마치 완전히 일본어였습니다. 광복 후에도 이 이름의 흔적은 남았습니다. 지금의 남창동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1945년 9월 북위 38도선이 그어졌습니다. 땅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평양, 고구려의 수도였고 고려의 서경이었던 곳입니다. 평은 평평할 평, 양은 변양. 산이 없고 평평한 땅이라서 평양이라 불렀습니다. 한 선비가 기록했습니다. 평양은 사방이 트여 있어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시로다. 그 평양의 남쪽 사람들은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함흥, 이성계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함은 함께함, 흥은 일어날 흥, 함께 일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의 고향, 그곳도 금지된 땅이 되었습니다. 개성, 고려 500년의 수도였습니다. 개는 10개, 성은 고을성,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도읍을 정한 곳이었죠. 송악산 아래 펼쳐진 도시, 만월대가 있고 첨성대가 있던 곳, 그곳도 가로막혔습니다. 원산, 원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원은 근원원, 산은 산산. 동해안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청진, 맑은 나루입니다. 청은 맑을 청, 진은 나루진. 두만강 유역의 큰 도시였습니다. 신의주, 새로운 의주입니다. 신은 새신, 의주는 옛 도시 이름. 압록강을 건너는 관문이었습니다. 해산, 은혜로운 산입니다. 해는 은혜해, 산은 산산. 백두산 자락의 고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이 남쪽 사람들에게는 지도 위의 글자로만 남았습니다. 1950년 6월 황해도에서 피난 온 한 노인이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황해도 해주요. 해주가 어떤 곳입니까?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다주입니다. 바다해의 고을주. 서해가 보이는 아름다운 고을이었지요.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뒷산 이름이 수양산이었소. 버들수의 변양. 버드나무가 많아서요. 봄이면 버들개지가 늘어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향이었습니다. 다른 노인이 거들었습니다. 나는 함경도 함흥이요. 이성계 할아버님이 태어난 곳이지. 함께 일어난다는 뜻이라오. 함흥냉면이 유명하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953년 휴전 후 분단은 고착되었습니다. 금강산, 금처럼 빛나는 산, 1만 2천 봉우리가 있다는 명산이었습니다. 신라 때부터 사람들이 찾던 산이었죠. 하지만 남쪽 사람들은 갈 수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만, 그림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백두산, 흰머리산, 한민족의 영산이었습니다. 백은 흰백, 두는 머리두. 정상이 하얗게 보여서 백두산이라 불렀습니다.
당군이 나라를 세운 곳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갈 수 없었습니다. 두만강, 만주어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북쪽 국경을 이루는 강이었습니다. 압록강, 오리가 많은 강입니다. 압은 오리 앞, 록은 녹색록, 오리들이 논일던 강이었습니다. 이 강들도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은 독자적으로 지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쪽과 다른 이름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평양, 함흥, 개성, 원산. 언젠가는 다시 부를 수 있을 거라 믿으며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악수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정상은 같은 언어로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어는 달랐습니다. 땅 이름도 그랬습니다. 같은 바다를 남쪽은 서해, 북쪽은 조선서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바다인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70년 분단이 만든 차이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마을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마을 이름 복원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원래 이름이 샘말입니다. 천리라는 한자 이름 대신 샘말로 되돌립시다. 80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어릴 때는 다들 샘말이라고 불렀어요. 샘이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천리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바꾸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샘말 복원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샘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샘말, 좋은 샘물이 많아서 붙은 이름.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았네.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밭, 미리네, 한내. 우리말 지명을 되찾는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자 이름에 익숙해진 곳들이 많았습니다. 신도시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새로 생긴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분당은 손 모양의 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분은 솥분, 당은 마을당. 일산은 한 개의 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일은 한일, 산은 산산. 평촌은 평평한 마을, 삼본은 산의 근본. 모두 주변 지형에서 따온 이름들이었습니다. 2010년대 한 연구자가 북한 지명을 조사했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후 북한에서 새로 생긴 이름들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북한도 우리처럼 새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북한식 이름들이었습니다. 연구자는 생각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 이름들을 어떻게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섬 이름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독도, 홀로 있는 섬입니다. 독은 홀로 독, 도는 섬도. 동해 한가운데 외롭게 떠 있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우산도, 삼봉도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독도라고 부릅니다. 울릉도, 울창한 숲의 섬입니다. 울은 울창할 울, 릉은 언덕릉.
섬 전체가 숲으로 덮여 있어서 울릉도라 불렀습니다. 제주도 바다 건너의 고을입니다. 쟤는 건널제, 주는 고을주. 옛날에는 탐나국이었습니다. 2023년 한 초등학교에서 특별 수업이 열렸습니다. 마을 지명 알아보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 아는 사람?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을은 옛날에 뒷산골이었단다. 뒷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서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 다리 이름은요? 저건 돌다리였어. 돌로 만든 다리라서 지금은 석교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우물 이름, 고개 이름, 골목 이름.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제 손주한테 이 이야기 해줄게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다. 우리 땅 이름. 그 하나하나에는 5,000년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권력자의 욕심도, 백성들의 삶도, 아픔도, 희망도. 서울의 을지로에는 고구려 장군의 기계가, 부산이라는 이름에는 바다와 산의 형상이, 한강이라는 이름에는 큰 물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평양, 함흥, 개성, 아직 가지 못하는 땅의 이름들도 우리는 기억하고 언젠가 다시 함께 부를 그날을 기다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